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유치원 임용고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O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유아 임용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게 항상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 그냥 카페를 봐도 뭐 개론, 강론을 하라는데 그 개론은 뭐고 강론은 뭔지, 그리고 뭐 회의시를 보고 뭐 고시문을 외우라는데 고시문은 또 뭐고, 맞아요. 장학은 뭐고, 장학은 안전은 뭐고. 뭐고. 그 어떤 강사들 이름 막 나오는데 저 강사는 누구? 맞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유아 임용고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요.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합격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2차를 볼 수 있는데요. 1차 점수는 100점, 2차 점수도 100점 해서 2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이제 네. 평가가 돼서 합격자 분들이 합격이 되는 거죠. 네. 1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1차는 논술이랑 교육과정 A, B로 이루어져요. 20점, 40점, 40점.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2차는 어떤 걸로 이루어지죠? 2차는 현책 면접이랑 수업 시간 이렇게 두 가지랑,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또 추가가 돼요. 서울이랑 평가하는 과정안을 보고, 그리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집단 토의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른 지역은 다른 뭐 서적을 보고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공고문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고문은 어디에서 봐야 되죠? 각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돼요. 만약 서울로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험에 관련된 공고문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뽑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몇 점 만점인지 이런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모두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에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저희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요, 론, 강론, 논술, 고시문, 회의실, 안전, 장학, 법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뭐고 이 많은 걸 언제 공부하죠?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다 연결이 되어 네, 있는 다 거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개론은 이제 부모교육, 사상사, 교사론, 놀이지도 발달, 뭐 관찰, 평가, 아동복지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는데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신다면은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말들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과목이실 거예요. 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게 저희 시험이 유치원 임용고시가 유아교육 전범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뭐 3년이거나 4년이잖아요. 그 해 동안 배운 것들이 하루에 그냥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 유벤져스. 옛날에는 교육학도 시험을 봤었는데 현재는 교육학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저기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막 없어졌다기보다 포함되는 네. 내용들은 있어요. 유아교육 네. 과정이라는 과목으로 조금 들어가고 전체 범위에 조금씩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론은 뭐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 강론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5개를 들으면 이게 뭐지? 싶잖아요. 신체 운동 건강에 저희가 학부 때 배웠던 건강이랑 그 다음에 안전도. 안전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체육이라는 과목들을 공부하셨죠. 그런 과목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유아 언어교육 공부하셨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 같은 경우는 유아 사회교육이 있죠. 그리고 예술 경험 같은 경우에는 유아 미술교육, 유아 음악교육 이런 거에 있겠고, 마지막으로 자연탐구에는 유아 과학교육, 유아 수학교육 이렇게. 신의사 예자 이 강론 과목 안에 고시문과 회의실이 사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문은 뭔가요?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뭔가 습득해야 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영역별 목표. 이제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사회관계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목표 같은 거를 얘기를 한 건데 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회관계라는 큰 틀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작은 주제로 더불어 생활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또 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회관계라는 큰 영역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내용 범주로 뭐 더불어 생활하기 뭐 이런 내용 범주가 있어요. 그 안에 더 작은 내용으로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큰 영역 안에 범주, 내용, 세부 내용, 다양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예요. 맞아요. 암기 그냥- 싸움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네. 화이팅! 그리고 이 고시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바로 회의실. 해설서. 저희가 이제 회의실이라고 부르는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회의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회의실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일단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고시문을 풀어넣어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예 책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 번씩 공부 안 될 때마다 읽으시면서 아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그래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키워드 뽑아가면서 읽으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놀이 이해 자료랑 놀이 실행 자료 이 책자는 공부 안 되실 때마다 한 번씩 이것도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놀이 실행 자료 같은 경우는 2차 준비하실 때 진짜 좀 열심히 보셔야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어디서 얻냐 이거 궁금하실 텐데 각 지역의 그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탑재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받으시면 PDF 자료로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논술이 20점을 차지하는 꽤 큰 영역이죠. 그래서 논술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론과 강론 내용들을 통틀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교사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들을 조금 보시면 감이 잡히실 텐데 이렇게 큰 사례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를 뽑아서 이제 논술 형식으로 글을 서술하시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논술이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진짜 뭐 글 쓰는 거 자신 있던 사람 아니고요. 유아 임용의 논술은 뭔가 글을 정말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약간 답이 있는 논술이어서 틀을 잘 딱딱 정해서 답을 잘 써내시기만 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기에서 이거랑 이거에서 근거를 찾아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시험일 것 같아요.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세부적인 걸로는 이제 안전장학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 이게 뭐야? 이게 법을 왜 봐?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안전 같은 경우도 강론에 신체 운동 건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안전이 뭐 7대 안전 교육 이런 것도 다 여기 신체 운동 건강을 하다 보면 나오는 자연스럽게 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응급처치 이런 맞아요. 내용도 건강교육 이런 데에서 다 같이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뭐 알레르기라던가 교통안전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유아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사실 깊게 들어가면 되고 뭐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외우고 싶은데 욕심 나면 조금 더 하셔도 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아와 관련된 것 그런 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강사님들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이면 그 개론, 강론 안에 그 장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따로 그렇게 크게 찾아보시지는 않으셔도 충분히 공부가 될 거고 그것도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교사들한테 연수 자료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 그냥 강사님들 책에서 달아주신 거 뽑아주신 것들만 봐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뽑아서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건데? 음. 이거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라고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이나 장학은 너무 초반부터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좀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이거 장학 좀 조금 볼까? 안전 좀 조금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반부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을 한번 보자면 가장 필수인 유아교육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다뤄지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이것도 암기가 필요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특수교육법 또는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법들이 있을 것 같죠.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밀접한 그런 쪽의 내용만 파악을 하고 암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법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어서. 개정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냐면 약간 빈칸 뚫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법이 이렇게 쫙 조항이 나온 다음에 빈칸, 중요한 단어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냥 정말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2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면접과 수업 실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과정한 집단 토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면접이랑 수업 실현이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조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응시했던 해당 연도의 문제를 저희가 직접 풀어보는 답변을 하는 영상들을 저희가 복기해서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던데 대학이 상관이 있나요? 뭐 학점이 상관이 있나요? 이런 거를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학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나오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네. 임용고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합격 자격증이 있어야 그런데 이렇게 합격하시고 나서 호봉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사범대를 나오면 9호봉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4년제는 8호봉, 3년제는 7호봉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는 점, 그 점만 다른 거예요. 최근 시험 경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2차 시험이 매해 새롭게 바뀌어서 저희도 올해 시험 문제를 보고 또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조금 이제 면접 문제들이 예전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짧은 한 3-4문장 정도였다면 최근엔 조금 많이 길어지고 네. 사례를 조금 빠르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고 해결 방안을 빠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1차 같은 경우도 문제를 서술하는 게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약간 단답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A형은 단답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B형에서 갑자기 막 서술하는 게 많아진다던가 그런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어만 외우는 정도는 안 되고 네. 그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다 그냥 외워서 쓸 수 이해를 있을 하고. 정도로 이해가 바탕이라 설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변별력을 필요하고. 좀 두기 네, 위해서 그쵸. 그리고 수업 실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정된 누리과정에 맞춰서 놀이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주제 중심일 때는 수업 유형의 틀을 외워서 그냥 사실 잘 넣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런 문제들보다는 그걸 이제 베이스로 하되 약간 상황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놀이에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일단 연습을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걸 기본으로 해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연습하시되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진짜 질문 많았죠. 인강이냐, 직강이냐, 독학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인강, 직강. 그거는 네.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직강의 일단 장단점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직강은 일단 저는 장점은 현장감이 있잖아요. 일단 앞에 강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딴짓할 수 없고 집중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다 임용 준비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긴장감도 있다는 맞아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심이 조금 들긴 하죠. 그리고 뭔가 진도를 진짜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빨리 잘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강사님한테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아, 바로바로 맞아, 물어볼 수 있고 바로바로 답변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강을 계속 갔었는데, 그 강의 내에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스터디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시간을 하거나 소요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강사님이 짜주신 스터디 그리고 그 강사님을 함께 듣는 스터디 원 해가지고 좀 더 스터디 구성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으면은 스스로 하기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직강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진도가 딱 정해져서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게 되면 그냥 정말 진짜. 네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거 듣고 있는데 약간 이해는 안 한기로 되고. 흘리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강의 장점은 내가 이런 게 놓친 부분이라고 해도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예습이나 뭐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맞아요.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인강은? 또 크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아도 네. 되죠. 왔다 갔다 직강의 시간? 가장 큰 단점이죠. 왔다 갔다 하는 소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뭐 시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제 인강을 듣게 된다면 그게 이제 장점으로 바뀔 수 있겠죠. 맞아요. 직강이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종일. 시작해서 맞아요. 보통 4시, 5시, 6시 네. 이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이 있죠. 점심시간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직강이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비 이런 것도 사실 부담이 맞아요. 될 그 수밖에 풍비, 없어요. 식사비. 네. 그럼 인강의 단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의지가 의지가 진짜 필요해요. 인강을 듣는 선생님들은 진짜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하지 않으면 정말 끊임없이 밀릴 수가 있어요. 순간 갑자기 그런 자신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그 성향도 고려할 문제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있냐 없냐에 공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시끄럽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공부가 잘 돼 하면 직강이 맞을 수도 있고 나는 무조건 조용해야 돼 하면 인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다양한 해보시면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처음부터 사실 독학을 시작한다는 거는 가능은 한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맞아요. 정말 왜냐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 그렇죠. 같아요.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의지도 진짜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다 찾아서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학으로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정말 네, 네. 많아요. 의지만 있다면. 네. 시험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 수시도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정보를 얻는 게 좀 어렵다는 점이 있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네. 점. 유튜브로도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이렇게 유벤져스 같은 채널도 있고 하니까 강사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강사가 좋나요? 어떤 강사를 추천하시나요? 저희가 우선 들었던 강사분들을 한번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처음에는 뱃쌤을 들었고 뱃쌤 스타일은 조금 예시를 다양하게 재밌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초수 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하시다고. 맞아요. 그러셨는데 정서적 지지를 맞아요. 진짜 잘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네. 그런데 조금 재밌게 정서적으로 지지도 많이 해주시면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많이 힘들지 않게 했던 것 같아서 초수 때 듣기에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쌤 강의를 저는 들었었어요. 뭐 처음부터 다 들은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강의만 들었었는데 민쌤 강의는 꼼꼼하시고 내용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제 재수, 삼수 할 때 이제 더 많은 내용을 원할 때 듣기에 좋았던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초수 때는 뱃쌤을 들었는데 다정하신 편이어가지고 엄청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좋았어요. 근데 조금 내용이 쉽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초수 때는 정말 적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추시를 준비하면서는 박쌤을 들었어요. 네, 박쌤은 공립유치원 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유치원 현장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소문이 스파르타다 이렇게 맞아요.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쵸. 네, 소문이 났는데 네 정말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가 재수에 적합한 강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초수 때 민쌤 거를 들었었고 유니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되게 꼼꼼하시고 자료 되게 많이 주셔서 좋았었고 재수 이상부터는 모의고사만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의고사를 임쌤 직강을 갔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진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보고 싶어서 그때 직강을 선택했는데 해설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좀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폭넓게 하나를 되게 자세하게 다뤄주셔서 그런 점이 되게 깊이 있게 공부하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논술 같은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은 강사님도 있거든요. 양쌤을 진짜 많이 도움 받았어요. 양쌤 진짜 좋아요. 미미쌤도 양쌤 네. 수업 들으셨잖아요. 저는 논술을 들은 게 아니라 2차 면접을 네. 양쌤을 들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양쌤 빠예요. 네. 저도 논술 뭐 2주 특강인가? 이것만 들었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을 정도로. 그래서 논술 면접 이쪽으로 그 양쌤이 진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들었는데 진짜 첨삭도 엄청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 수업 시간도 되게 알찼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도움을 받았던 강사님이십니다. 혹시 논술이나 면접에 조금 더 집중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PPL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고 저희 솔직한 앞광고 아니고요. 사실 어떤 강사님을 들어도 합격 합격은 할 수 있고 다 합격할 수도 있고 강사님이 사실 그렇게 그 영향을 주지는 않는 맞아. 것 같아요.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 한 10%? 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는 사실 어떤 강사님 거를 들어도 다 좋고 도움이 되는데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나한테 잘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맞아야 그 강의를 듣고 싶고 재밌고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부 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다들 시험에 대해서 매번 연구하시고 다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공부를 하는 건 제 자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강사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강사님별로 이제 홈페이지들이 다 있으세요. 이제 학원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업을 미리 보기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강사님 말투, 뭐 행동 이런 게 나랑 잘 맞는가? 내 귀에 잘 들어오는가?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속도인가? 이런 걸 조금 파악하시고 또 교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시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게 내용 구성이 내가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는가? 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강사분들도 계시고 줄글로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충분하게 주시는 강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댓글 중에서 지금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이런 점이 고민이 돼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뭐 지금 다른 거 걱정 너무 크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듣고 있는 수업 먼저 충실히 들으시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험들에 대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다 사실 임용고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다 충실하게 학업에 임하신다면 후에 임용고시에 볼 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부 때 정말 유심히 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강론과 개론 내용들을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다 수업해주시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부모교육, 교사론, 놀이지도, 아동복지, 뭐 사상사 이런 식으로 개론 내용들 그리고 유아체육,
뭐 유아미술, 미술. 음악, 수학, 과학 이런 강론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수강 신청을 하실 때 그런 과목들을 중점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고 하세요. 시간표를 짜시고 학점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졸업하실 때 책 그냥 한 명 보실 거라면 책을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두셨다가 공부하시면서 이거 조금 모르겠네 하면은 강론서 펼쳐보시면 분명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과 동시에 임용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해에 저는 그 1년 이상의 공부를 하시면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약간 한국사도 미리 따두면 맞아요.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한국사가 유효 기간이 있죠. 5년. 5년이 너무 있기 미리 때문에 맞아요. 1학년 때나 2학년 때 따버리면 졸업하면 다시 뭐 1, 해야 2년밖에 안 남은 있어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학년, 4학년 이 정도쯤에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엄청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OT를 저희가 한번 꾸려봤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뭐 말씀드려도 그래도 뭔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차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저도 문외한으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알아가는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럼 다음 다음 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나요.